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예, 포스코 생산 기술직 지원자인데요. 이게 사실 세계 최고의 철강 업체였다가 요즘 다소 어렵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포스코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포스코 건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뭐 건설, 그리고 철강, 무역, 그리고 이제 전자까지 에너지 소재화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포스코를 얘기하면요, 성장을 얘기하다 보면 박태준 회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업 이후에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3위의 철강 업체를 키운 이제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대상 종속회사로는요, 국내 41개사, 해외 178개사를 포함해서 총 219개사를 두고 있는 대형 기업이기도 하죠. 아, 네. 그렇군요. 포스코 하면은 이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크게 한몫한 회사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재현 씨는 포스코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막연하게 포스코 하면 항상 포항공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 항상 뭐 서울대, 연대고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름이 포항공대인데 우리나라 이제 최고 수준의 그렇죠. 친구들이 들어간다고 보고 왜 그런가 했는데 포스코가 이제 역시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냥 선망의 대상이고 가보고 싶고 그랬던 그런 뭔가 어렸을 때 추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뭔가 철강으로 대표되는 회사여서 그런지 네. 강한 인재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기분이 들어요. 아. 네, 과연 이 포스코의 인재상 어떤 걸까요? 네, 포스코는요, 글로벌 기업에 맞게끔 네. 세계인, 창조인, 그리고 실행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계인의 경우는요, 글로벌 역량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인의 경우는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실행인은 전문 역량과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생산관리직입니다. 이 철강 회사의 생산관리직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네, 생산 관리는요, 전 공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설계, 개발, 구매, 자재, 그리고 생산 물류 판매 이런 분야에서 모두 알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뭐 특정한 전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이런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새는 페이퍼워크보다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축구 그리고 커피 만들기라고 하네요. 좀 반대네요. 전공은 기계공학과, 네. 학점은 3.5점입니다. 네. 자격증으로는요, 일반 기계기사, 그리고 국가공인 ERP 생산정보관리사 1급,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1급, 고급 1급. ABEK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EAC 공학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네. 어학 점수로는 토익이 765점, 토익 스피킹이 130점. 네. 살짝 낮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연극 동아리에서 7년 6개월. 야, 이 정도면 배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축구 동아리 3년 6개월. 네. 교내 실험실에서 1년간 레이저 연구 및 학회에 참가를 했다고 하고요. 대단하네요. 경력으로는 주식회사 정도유 IT에서 5개월간 도시계획 사무 보조를 했다고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일단 동아리 활동을 참 많이 한 지원자인데 3년 7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네. 내용도 뭐 축구, 연극 뭐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저는 좀 자격증이 눈에 띄었거든요. 네? 4개나 됩니다. 특히 ABEK의 EAC 공학인증. 네? 저는 처음 보는데요.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 당연히 몰랐어요. 일단 멘토님께 여쭤보죠. 네, 이게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발급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뭐 IT 쪽이라던가 전공이라던가 공학도들은 지금 다 대학에서 이 과정을 이 아래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검증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다들 공학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고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학도들은 모두 다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정확하게 특화된 것인지 아마도 전공이 아닌 분들과에 있어서의 특화가 명확하게 되는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생산관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와 본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포스코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일단은 본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뭐 꿈이 무엇이냐, 조금 뭔가 추상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일단 지원자의 그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전하며 성장하는 회사, 도전하며 성장하는 나,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질문만큼 좀 추상적인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회사와 나 빼고는 같은 말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자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도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보시게 느껴지시겠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어떠한 그 회사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또 안 되고 있고요. 네네.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 좋은데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어떠한 회사 그리고 본인의 추가로 도전 정신과 뭐 성장하는 누구라고 해서 연관지어서 표현을 해준다던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도전하며 성장하는 회사, 도전하며 성장하는 나. 어릴 때부터 저는 처음에 갖춘 능력과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여 성장과 발전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성적이 향상되었고 대학교에서도 학기마다 성적이 향상되어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장학금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정도로 성적을 올린 노력에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성장하는 저와 같이 포스코도 그동안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과 실천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1968년 포항 종합제철로 설립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현재는 세계 3위의 철강 업체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과 발전을 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능력과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장하는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포항에서 자라왔습니다. 학창시절 몇 번이나 포스코 공장을 견학하여 현장을 관찰하였고 주위에는 실제로 포스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주위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봐왔지만 앞으로는 포스코의 일원이 되어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여 세계 제1위의 철강업계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회사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좀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재나 네.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생님? 네, 우선 초반에 명확하게 본인이 포스코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좀 답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요. 네. 학교 다니면서 성적에 열심히 했다라는 게 도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하죠. 당연히 학생이면 성적에 집중해야 되고 군인이면 네, 국가의 의무에 최선을 그렇죠. 다해야 되는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도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과연 앞으로 어떠한 도전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한 것도 유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이 무엇이 꿈이었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도전했는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 문장의 문법이 좀 어색하죠. 마지막이요. 네, 앞으로 포스코의 일원이 되어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여 세계 제1의 철강 업계가 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노력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 1위가 되도록 하겠다라던가 혹은 비밀이네요. 본인은 철강 업계의 최고 뭐 어떤 관리자가 되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법 자체도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없나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좀 연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에서 나고 자란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표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 멘토님께서 이 글을 다듬으신다면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실제로 포항이라는 곳에서 우리 네. 기업을 계속 보면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봤던 여기 내용에 보면 공장 견학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했는데 그때 본인이 느꼈던 열정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열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풀어나간다면 훨씬 더 이야기하듯 전달이 되고 본인이 그리고 도전했던 것들도 잘 연결한다면 발전성과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역량을 키워왔고 지금의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된다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여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이내. 네,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소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자질. 어허. 좀 앞서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 제목은요, 내가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지원할 때에 쓸 자질인 거죠. 명확하게 우리가 생산 관리 쪽에 지원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 또는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제목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자질. 생산기술 직무를 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학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의 생산기술 직무는 제선, 제강, 압연, 품질과 같이 4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제선은 쇳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제강은 이런 쇳물을 일정한 형태의 철판으로 응고시켜 반제품 형태로 보내는 것입니다. 압연은 반제품 상태의 철을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품질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이 4가지 직무는 모두 설비의 효율 증대 및 생산성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반 기계기사 공부하면서 머리로 생각한 모델을 실체화하면서 움직임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많은 고민과 설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ND-야그 레이저를 통해 연구하여 가공 분야의 공부도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로 정밀공학회의 추계학술 대회에 나가서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동학과 생산관리 과목을 수강하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제품의 정밀한 제작에 방해되는 요인을 줄이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포스코의 생산 기술이야말로 이러한 저의 고민과 지식이 잘 활용되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인재와 경쟁하고 배워나가며 자신을 단련시켜 포스코의 손이 되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자기소개서가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읽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네. 앞부분에 생산관리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좀 필요가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어필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약해서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전문가시고요. 이미 잘 네. 알고 있죠. 특히나 지금은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굳이 글자 수를 뺏겨가면서 설명한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현재 상태로는 그냥 공학도이고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게 내 자기소개서예요 라고 해도 살짝만 바꾸면 될 정도로 본인의 특화된 자기소개라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열정, 역량들을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과정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언제일지 먼저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나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와, 일단은 극복 과정을 이제 소제목으로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제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아마도 힘들었던 순간 극복하면서 뭐 동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그냥 지금 추측을 그렇게 해보는데요. 추측을 하게 되죠. 명확하지가 않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잘 이어진다면 나름의 역할을 한 게 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정확하게 좀 내용이 좀 전달이 되고 추가로 좀 표현력도 좀 키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저는 지난 4학년 졸업작품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착용 가능한 장애물 탐지기를 만드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용되는 센서에는 많은 프로그램 코딩이 필요했고 이런 코딩들을 연결하고 동력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은 단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전공서적과 인터넷을 찾아보고 매일 점검해가면서 코딩과 제품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맡은 일을 충실히 해가며 결국 프로그램 코딩들을 연결하고 동력을 작동시키는 데 성공하고 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작품을 설계하고 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만든 작품은 교내 졸업작품 전시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생산기술 직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생각과 소통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동료에서 사회까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러한 점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포스코에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프로젝트 수행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잘 와닿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소재의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직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네, 것 중에 하나가 그쵸. 지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적으라고 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적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진행은 본인에게 맡겨진 직무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정인데 그게 살아오면서 만약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면 앞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매번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질문에서는 나중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를 보는데 이미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다면 네. 소재 선정에서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평이한 소재라면 내용을 좀 더 간략화시키고 그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연결하면 읽는 이에게 좀 더 공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는데요. 네. 자기소개서의 주관적인 심경을 담는 것, 좋은 방법일까요? 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소개에서는요, 어떠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겪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그때그때 본인의 성장했던 것들, 본인이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그렇구나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다른 이들에 비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이내. 네.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목표. 예, 창의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새로운 목표는 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소제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네, 소제목은 네. 그렇죠. 지금 이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목표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예. 그 이야기할 때요. 항상 소제목도 마찬가지. 소제목을 쓰는 이유는요. 이 네.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데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이런 읽고 싶으시죠? 라고 네네네. 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뻔하거나 내용과 연관성이 그쵸. 없거나 하면 읽고 네. 싶지 않아지죠. 맞아요. 좀 생각을 좀 더 하고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뭐 먹고 싶어 그럴 때 꼭 말 못하고 네. 그러는 것보다 우리 네가 골라 이런 게 아니라 중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먹고 싶었는데 양식 그냥 이 정도로만 딱 골라주는 친구 네. 그런 느낌 나네요. 약간. 비유가 아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내용은 어떤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목표.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할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군대 전역 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갔었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한 곳은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처음 주방 보조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식당에는 요리사를 위한 조리법밖에 없었고 주방 보조로 들어온 사람들은 단지 요리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말로만 인계하고 주방 보조가 자꾸 바뀌다 보니 인계가 잘 되지 않아 요리사와 마찰을 빚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방에서는 음식이 밀리고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문제를 느낀 저는 일을 하면서 채소를 다루는 법이나 준비해야 하는 음식 재료 그리고 요리사가 시키는 일 등 세세히 기록하여 주방 보조의 방침을 만들어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주방 보조가 들어와도 요리사가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일어나는 마찰을 없애고 효율이 극대화되어서 쓸데없는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줄였습니다. 주방 보조의 방침을 만든 이후에 전보다 오더가 밀린 일이 적어지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식당 사장은 만족하고 급여를 올려주었고 추가로 상여금도 주었습니다. 즉 제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목표를 세워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게 과연 창의적인 일인지 약간 의문은 들거든요.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에서는 창의적인 부분보다는 도전 정신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에 더 많이 강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소재를 봤을 때 그리고 소제목에 비해서 내용이 훨씬 더 좋네요. 살아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더 낫고요. 처음에 두 글씨로 내용을 읽어갈 때 방향을 제시해 준 것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본인이 성과를 냈던 상여금도 받았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한 것들은 좋은데요. 네. 조금만 더 자신이 느낀 점을 표현해 준다면 좀 더 매력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코 생산기술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원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좀 직무에 대한 연관성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답변하는데 좀 급급해서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내가 이 포스코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좀 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소제목이 사실 제목이라고 하면은 내용을 좀 포괄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대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부제 같은 소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제로 어울릴 만한 소제목이었는데 진짜 주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고요. 네네네. 그 내용들로만 좀 약간 보완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진행됐던 질문인데요. 네. 혹시 지금 면접장에서 좋아하는 노래라던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모 선배님의 아름다운 이별 불러보겠습니다. 네.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하니까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라며 모두 지워가지만 한동안 난 가끔 울 것 난 같아.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 포스코 면접 질문들을 보면서 노렸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네. 수혜를 입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실제로 우리 포스코 대표님께서는요, 이 네.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요. 임원주 그래요?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문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포스코 지원하시는 분들은 노래 한 곡씩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네. 가겠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에서 본인이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뷰티 앤 더 비스트를 봤는데요. 네. 어릴 적에는 사실 이 미녀와 야수를 그냥 재밌게만 공주가 예쁘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괴물, 야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진정한 괴물은 사실 외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야수가 삐뚤어지게 된 이유가 가정 환경이라는 그런 설명도 좀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가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 영화를 보신 거잖아요.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영화를 또 보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미녀와 야수하면 뭔가 로맨틱한 그렇죠. 얘기들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영화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그룹 우리 회사에 대한 네.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모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인트 잡아서 얘기해 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포스코하면 건설에 대해서 없지 않아 말을 좀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건설업계가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일단 건설업이 발달하기 전에 많이 땅값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수 없거나 또는 건물들이 이렇게 호황되게 팔리지 못하고 이게 좀 이렇게 매매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회사 측면에서 그냥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회사에서 좀 더 이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해서 해외로 좀 더 나가서 이제 이런 플랜트나 아니면 건설 산업을 좀 더 이제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어려우시죠. 어렵네요. 예. 왜냐면 지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네. 제가 갑자기 질문 던졌는데 그 당황하지 어렵네요. 않고 예.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지원자라면 네. 이제 포스코에 대한 우리 그 그룹과 그쵸. 기업에 대한 그 지식과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근데 좀 전에 좋았던 건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 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분들도 좀 전에 뭐 우리 유지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기업의 뭔가 비전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준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앞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그 전국 상황, 그 뭐 최순실 사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오르내린 일이 좀 많습니다. 면접에서 이차는 이게 부정적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이런 걸 묻기도 하는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요 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 같은 질문은 가능하면 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네. 명확하게 본인의 올바른 생각과 의지를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우리 박태준 회장님이 있지 네네. 않으십니까? 그분이 예전에 외풍으로부터 기업을 지켰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서 약간 휘청할지라도 다시 초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철강업체 생산관리직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는데 철강 사업이 요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더라도 본인이 꿈이 있다면 그리고 생산 관리에서 열정이 있다면 도전하시고요. 본인이 직접 그 업계에서 뭐 1인자가 되든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포스코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